엄마, 나 약속 지켰어. 은우 꼭 지켰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묘지 한가운데 17살 소녀가 아기를 업은 채 차가운 비석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얇디 얇은 패딩 사이로 스며든 한기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등에 업힌 3살 아기는 낡은 이불에 감싸여 있었지만 추위에 떨며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이며 왜 이 혹한의 밤에 아기를 업고 묘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 소녀의 얼굴을 본 재벌 회장 부부는 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던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크리스마스 이브를 며칠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허름한 고시원에서 17살 박서윤이 3살 동생 은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안경 쓴 평범한 고등학생 서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은우를 돌보는 것이었지요. 그때 고시원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세 3개월째야. 오늘 밤까지 안 내면 나가. 주인의 고함에 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은우를 안았지만 주머니에는 10,000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큰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만 은우랑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큰 고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은우는 우리한테 맡겨. 좋은데 입양 보내줄게. 아니요. 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국 서윤은 고시원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앞에서 은우에게 삼각김밥을 먹이는데 큰 고모와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재빠르게 은우를 낚아챘습니다. 으악, 누나. 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은우, 돌려줘요. 서윤이 남자의 다리를 붙잡으며 바닥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남자가 서윤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은우는 제 동생이에요. 서윤이 울부짖자 편의점 주인이 나왔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남자가 혀를 차며 은우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린 포기 안 했어. 곧 다시 올 거야. 큰 고모가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서윤은 은우를 업고 도시 외곽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는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와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는 산 위 저택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따뜻한 집이 있겠지. 걱정 없이 잠들 수 있겠지.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공장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철거 들어와. 당장 나가. 서윤은 은우를 업고 눈보라 속으로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어 한참을 헤매다가 서윤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지원 신청이 안 돼요. 친척분께 연락해 보세요. 친척이 동의 안 하면요? 그럼 아동보호시설에 동생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학생,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공무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은 동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서윤은 은우를 업고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은우가 칭얼거렸습니다. 누나, 추워, 배고파.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우야, 미안해. 누나가 무능해서.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은우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큰 고모가 은우를 입양 보낼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은우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야. 안 돼. 나 없으면 은우가 어떤 곳으로 갈지 몰라. 서윤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묘소였습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은우를 업은 채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이 시렸고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비석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무릎이 푹 꺾였습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어. 은우 꼭 지켰어. 근데 이제 어떡해? 갈 데가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나 정말 어떡하면 돼? 서윤은 비석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17 소녀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았지만 살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보라 속에서 동생과 함께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은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누가 오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눈 덮인 묘지에 멈춰섰습니다. 70대 노신사와 60대 여인이 내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의 정태수 회장과 밍크 코트의 오정희 여사, 태산그룹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보,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아니야. 수아 기일인데 어떻게 안 가?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오늘은 딸 정수아의 3년째 기일이었습니다. 18년 전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며 집을 나간 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해 한 번 못하고 보낸 딸이 회장의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었지요. 묘소 앞에서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석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소녀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긴 눈매, 오똑한 코, 입술 옆 보조개. 회장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아야. 18년 전 딸의 얼굴이 소녀에게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서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에 정희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눈동자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아야. 우리 수아 아기. 여사가 다가와 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손이 꽁꽁 얼었네. 여사는 밍크 코트를 벗어 은우를 감쌌습니다. 가면 안 돼. 이 추운 데서 어딜 가려고. 여사가 서윤의 손목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엔 딸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던 아내가 저 소녀를 보는 순간 딸을 떠올렸습니다. 우연일까? 갈 곳이 있어?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가거라.
당분간 머물러도 좋다. 밥 굶기지 않고 따뜻한 방 하나 내줄 형편은 된다.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파란 입술을 보자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주저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엄마, 은우는 내가 꼭 지킬게. 서윤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가 눈보라를 뚫고 서울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세단 안에서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태운 이 차가 향하는 곳에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회장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거둔 소녀가 18년간 찾아 헤매던 진짜 핏줄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앞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터였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옆에서 은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방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요. 일어났으면 내려와. 아침 먹어야지. 집사의 목소리에 서윤은 황급히 은우를 깨워 옷을 입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거대한 식당이 나타났습니다. 테이블에는 회장과 여사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년 여성과 2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서윤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삼촌, 어젯밤 왜 내를 데려오셨네요?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은 윤혜진, 회장의 조카 며느리이자 태산그룹 전무였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다.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 강지민이 서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민은 윤혜진이 3년 전 데려온 가짜 손녀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손녀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고모, 저애 뭐예요? 거지 같은데. 지민이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윤혜진이 지민을 제지했습니다. 서윤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은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빵을 집어 은우에게 먼저 뜯어주었습니다. 우와, 진짜 굶었나 보네. 밥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지민이 킬킬거렸습니다. 삼촌, 이의 신원은 확인하셨어요? 요즘 세상이 무서운데. 윤혜진이 거들었습니다. 내가 데려왔으면 내 손님이야. 더 이상 말 말고 밥이나 먹어. 회장의 호통에 윤혜진이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식사 후 서윤은 은우를 데리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누나, 여기 좋아. 은우가 눈 위를 띄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은우야. 여기서 잘 지내자.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호랑이 굴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윤혜진은 서재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저의 신원 조회 좀 해봐. 박서윤이라는 애. 뭔가 수상해.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짜 손녀를 심어놓고 재산을 노려온 윤혜진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서윤이 불안했습니다. 회장이 서윤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 애가 진짜 핏줄이라면? 윤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설령 그렇다 해도 내가 가만 안 둬. 그날 밤 서윤은 은우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저택, 따뜻한 방, 배부른 밥.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지? 은우 지킬 수 있겠지?
서윤이 밤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독사의 눈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저택에서 조용히 지내며 은우를 돌보았습니다. 회장은 서윤에게 특별히 일을 시키지 않았고 은우와 함께 편히 지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진과 지민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이 서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앉아라. 서윤은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아요. 정수아가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서윤의 대답에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똑같은 이름.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힘들어도 웃으셨고 저한테 항상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은우를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은 이미 은밀히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서윤의 머리카락을 채취했고 자신의 샘플과 함께 검사소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올 것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동안 편히 지내거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서재를 나온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혹시 내 딸이 맞니? 한편 복도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지민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황급히 윤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저 애랑 뭔가 얘기하시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윤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엄마 이름 물어보시고 딸 이름이랑 같다고. 지민의 말에 윤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설마. 윤혜진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이 최근에 뭔가 특별히 지시하신 거 있어요?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윤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랑 누구 검사요? 회장님하고 박서윤 양입니다. 전화를 끄는 윤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윤혜진은 즉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윤 신원조사 어떻게 됐어? 곧 나옵니다. 내일 결과 드릴게요. 빨리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돈은 얼마든 줄게. 할 수 있어, 없어? 해보겠습니다. 윤혜진이 전화를 끊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 애가 진짜 핏줄이든 아니든 내가 가만 안 둬. 3년간 공들여 세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은우를 재우고 잠들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윤혜진의 음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운명이 걸린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윤혜진의 계략. 둘의 충돌이 곧 시작될 터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저택에서 조용히 지내며 은우를 돌보았습니다. 회장은 종종 서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희 여사는 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반면 윤혜진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택 복도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렸습니다. 어머,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거실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혜진은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요. 3억짜리요.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혜진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는 곧 서윤의 방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봉지 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전 처음 봐요. 누가 넣어둔 거예요? 서윤이 울먹이며 외쳤지만 윤혜진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요. 경찰 불러야겠죠. 그때 계단 위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황을 들은 회장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라. 조사를 먼저 하겠다. 단호한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CCTV 전부 확인해. 누가 서윤 방에 드나들었는지. 서윤은 방에서 은우를 꼭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은우야, 누나 억울해. 문이 열리며 정희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내가 안 한 거 안다. 여사는 서윤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새벽 윤혜진 전무가 서윤 양방에 들어간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또 하나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봉투를 뜯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족관계 성립 확률 99.9%.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야, 내 딸이 맞구나. 회장은 즉시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밝히겠다. 서윤이는 내 친손녀다. 그리고 목걸이 사건은 조작이다. 윤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 당장. 회장은 서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넌 내 손녀다. 서윤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윤혜진은 그날로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지민 역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가짜 손녀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더 머물 자리는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혜진이 무릎을 꿇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손녀를 도둑으로 몰았다. 용서할 수 없다. 나가라. 윤혜진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도끼 어린 눈빛으로 서윤을 노려본 뒤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낡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기고 간 거다. 상자 안에는 사진과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수아를 내쳤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을 후회했다. 그런데 내가 돌아왔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사랑한다고 했어요. 회장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엄마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언젠가 화해하고 싶어요. 서윤이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윤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 만났어. 며칠 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윤을 공식적인 손녀로 인정했습니다. 태산그룹 회장의 친손녀 발견 소식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경찰이 저택을 찾았습니다. 3년 전 정수아 씨 교통사고 건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청부 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배우는 윤혜진 씨입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엄마를 윤혜진이.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도주 중이지만 곧 검거될 겁니다.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 딸을 그 여자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 진실이 가슴을 찢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혜진은 공항에서 도주를 시도하다 검거되었습니다. 지민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정에 선 윤혜진은 초라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윤혜진, 정수아 씨 청부살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정수아 씨가 회장님과 화해하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계획이 무너질 것 같아서.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까? 네. 서윤은 윤혜진을 바라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돈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혜진을 살인교사죄 및 사기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윤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 어머니도 편히 쉬실 거다. 며칠 후 서윤과 회장 부부는 정수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눈보라치던 크리스마스 이브와 달리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윤은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죽인 사람 잡았어. 이제 괜찮아. 우리 가족 생겼어. 회장도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아버지다. 내 딸 잘 지킬게. 여사 역시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야. 아이들 잘 키울게.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대답 같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저녁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우는 회장 무릎 위에서 웃고 여사는 아이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행복이구나. 창밖에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회장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얼굴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우는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윤은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치던 크리스마스 이브, 엄마의 묘소 앞에서 갈 곳 없이 울던 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 끝에 가장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수업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회장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독립하고 싶다는 뜻을 존중해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저택을 찾아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나, 문을 열자 은우가 달려왔고 아이의 그림 속에는 네 식구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은우를 꼭 안았습니다. 밤이 되자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옆에는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살고 있어. 꼭 좋은 변호사 될게. 주말 저택 정원에서 회장은 말했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맙다.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왔구나. 서윤은 회장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가족도 생겼고 꿈도 있어.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앞을 향해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봄을 선물합니다.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